서해랑길 95코스는 선악역 3번 출입구에서 출발해 문학산을 오르고 능어대 공원을 지나 숭이역과 신포역을 거쳐 차이나타운을 지난 뒤 황제계단을 올라 설린문이 있는 자유공원 입구까지 이어지는 약 17km로 난이도는 어려움이다. 선악이라는 이름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하다. 인근의 문학산은 예로부터 학이 날개를 펼친 모습과 닮아 학산이라 불렸고 삼봉우리인 선유봉의 선과 옛 정자인 무학정의 학을 더해 지금의 이름이 전해진다고 한다. 이름 하나에도 이곳의 시간과 풍경이 스며 있다. 서해랑길은 선악산 법주사 우측 담장 옆으로 보인다. 선악산과 문학산은 능선과 연수둘레길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산줄기처럼 이어진다. 문학산은 인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경계에 자리한 해발 217m의 높지 않은 산으로 잘 정비된 데크 계단과 부드러운 흙길 덕분에 부담 없이 오른다.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느긋해진다. 문학산에는 여러 갈래의 둘레길이 이어져 있고 서해랑길 95코스 역시 그 길의 일부를 따라 이어진다. 산길을 걷다 보면 문득 쉼터가 나타나 잠시 숨을 고르게 하고 곳곳에 마련된 전망대에서는 인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선유봉 전망대는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주변이 트여 있어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인천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다. 인천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SSG 랜더스 홈구장인 문학경기장이 손에 잡힐 듯 가깝고 인천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선유봉 전망대에서 문학산 정상까지는 약 1km로 20분 남짓이다. 서쪽으로 인천 시내와 바다까지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이 보이고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며 도시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가파른 오르막 대신 완만한 길이 이어져 숨이 차오르기보다는 생각이 천천히 정리되는 구간이다.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문학산 정상은 한때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던 군사보호구역이었다. 하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 2015년 개방된 이후 이제는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 많은 이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마침내 문학산 정상에 닿으면 소박한 정상석과 함께 자리한 문학산 역사관이 눈에 들어온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둘러보며 이 산이 품고 있는 시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본다. 문학산이라는 이름은 산세가 마치 종이에 글을 써내려간 듯 아름답다 하여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그 말처럼 이곳의 풍경은 단순한 자연을 넘어 하나의 이야기처럼 펼쳐진다. 정상 전망대에 서면 인천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바다와 도시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길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 풍경 앞에서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유를 누려본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인천대교도 시야에 잡힌다. 문학산 역사관 옆 전망대에 서면 조금 전까지 바라보던 풍경과는 또 다른 세상이 조용히 펼쳐진다. 같은 산 위에서도 시선의 방향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인천의 얼굴이 나타난다. 하산길에는 비류와 미추홀의 건국 이야기를 담은 만화가 이어진다. 발걸음은 내려가지만 시선은 이야기를 따라 머물며 또 다른 재미를 더해준다. 예로부터 문학산은 인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배꼽산이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불렸다. 또 문학산이 배꼽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산 정상의 봉수대가 볼록하게 솟아있는 모습이 마치 사람의 배꼽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문학산 곳곳에는 자연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상상과 믿음이 깃들어 있다. 길을 걷다 마주하는 이름 하나에도 오래된 이야기의 흔적이 조용히 스며 있다. 사모연은 백제시대부터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송도 능어대 한나루에서 배를 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했던 고개다.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들이 가족과 헤어진 뒤 고개에 올라 아직도 멀리 보이는 가족들을 향해 애끓는 마음으로 이름을 3번 불렀다는 데서 사모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문학산의 여운을 뒤로하고 비류공원을 스쳐 지나 걸음을 옮기자 길은 어느새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든다. 서해랑길은 자연스럽게 백제사신길로 이어진다. 백제사신길은 고대 백제시대 사신들이 오가던 길을 모티브로 조성된 역사 테마길로 능어대 공원까지 비류와 미추홀의 건국 설화가 깃든 이 일대의 이야기를 따라 걷는 구간이다.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옛사람들이 오갔을 시간을 상상하게 만드는 길이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안내판과 이야기 요소들이 더해져 있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시선은 오래 머문다. 바람이 스치는 숲길 사이로 오래된 전설과 역사가 조용히 겹쳐진다. 그렇게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시간 위를 따라 걷는 여정처럼 느껴진다. 옛 송도역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 송도역 전 시장 앞을 스치듯 지나간다. 자연에서 시작된 발걸음은 사람의 온기를 지나 다시 또 다른 이야기의 길로 이어진다. 능어대 공원이 가까워진다. 옥년시장 안으로 들어간다. 재래시장의 풍경이 펼쳐지고 소박하지만 정겨운 모습이 시장 안 골목에 겹겹이 쌓여 있다. 시장을 관통하여 막다른 곳에서 왼쪽 출구로 나와 능어대 공원으로 들어선다. 능어대 해변 안쪽에 한나루가 있어 중국을 오가던 사신들의 나들목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능어대 공원 정자에 자리를 잡고 점심상을 펼친다. 방금 옥년시장에서 사온 따뜻한 모듬전과 꿈틀꿈틀 산낙지에 싱싱한 쌈채소까지 진수성찬이다. 오래된 길 위로 스며든 시간의 흔적과 바다로 향하던 옛길의 기억이 조용히 이어진다. 인천대교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아래를 지난다. 갯골 호수교에 붙어있는 인천 95코스 시점까지의 거리 1.3km는 이해가 안 된다. 왼편으로는 숲이, 오른편 용현 갯골 호수 너머로는 송도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걷는다. 남한근린공원은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그 위에 만들어진 공원이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멋진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반겨주는 구간이라 가벼운 걸음으로 걸을 수 있다. 남한근린공원을 지나 인천 중구 도심 속으로 들어간다. 숭이역 출입구 옆 길가에 서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관광안내도에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과 계양장 문화지구, 차이나타운, 송월동 동화마을 등 인천 중구의 주요 관광지가 잘 표시되어 있다. 서해랑길 95코스 중에서 인천 중구 구간은 7.6km당, 숭이역과 신포역 구간을 지나면 인천의 근대 역사거리인 계양누리길이 펼쳐진다. 1884년 11월 18일 서울에 우정총국이 설치된 다음 날 인천에도 우정총국 인천분국이 문을 열며 한국 최초의 지역 우체국이 되었으나 갑신정변으로 불과 28일 만에 폐쇄되었다.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인 옛 인천 우체국은 1923년에 지어진 르네상스 양식 건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근대 공공건축물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오는 2029년 인천 우정통신박물관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한다. 등대 경양식집은 무려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노포답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은 외관은 마치 1970년대 추억 속으로 걸어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한국근대문학관은 인천 계양장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공공종합문학관으로 1890년대 근대계몽기부터 해방기까지 한국 근대문학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한중문화관은 인천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한국과 중국의 교류와 역사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전시관이다. 본관과 별관으로 나뉘어 있으며
별관에는 인천화교역사관이 자리해 화교들의 정착과 생활사를 보여준다. 인천은 우리나라 근대 우편 제도의 출발점으로 최초의 우체국, 우편배달부, 우표 등 최초 기록이 많은 도시다. 서울과 함께 가장 먼저 우편물이 접수 배달된 곳이 바로 인천이다. 당시 우체부들은 박주사댁, 김생원댁처럼 부정확한 주소를 들고 직접 수소문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은행 인천지점, 구일본 제1은행 건물은 1899년에 완공된 석조 건물로 조달청 인천지점, 법원 등기소 등으로 활용되다가 2010년부터 인천계양과 근대 금융경제사를 전시하는 인천계양박물관으로 재탄생했다. 현재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후기 르네상스 양식을 본뜬 건축미와 근대 금융사의 흔적을 간직한 대표적 근대 건축물이다. 1900년 미국인 존스 박사가 코리어 리뷰에서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견고한 석조 사옥이라 소개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 5월 22일 인천 제물포에서 열린 조미수 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처음 개항되었으며 고종의 명을 받은 역관 이응준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883년 3월 6일 정식 국기로 공포되며 조선의 국기를 상징하게 되었다. 인천 차이나타운은 1884년 인천 계양과 함께 형성된 우리나라 유일한 공식 차이나타운으로 짜장면의 탄생지이자 다양한 중국 문화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지다. 인천 차이나타운에 들어선 해운대 달맞이빵 베이커리는 대형 규모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제빵 명인 기능장이 직접 만든 150여 종의 빵으로 유명한 디저트 맛집이다. 연유 식빵, 까눌레, 올리브 포카치아, 과일 크림크로 풀 등 매대가 화려하다. 차이나타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현대적 베이커리 카페로 빵지술래 필수 코스로 꼽힌다. 인천 차이나타운의 한중원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인데 그 중심에는 중국식 정원이 있다. 중국식 정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중 교류의 상징적 공간이다. 붉은 기둥과 곡선형 지붕, 연못과 돌다리, 정자 등이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차이나타운은 1884년 인천화상 조계장정 체결로 중국인 거주지로 조성되었다. 1950년대 이후 쇠퇴했으나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다시 활성화되면서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공갈빵은 속이 텅 빈 독특한 빵이다. 바삭한 식감과 재미있는 이벤트로 유명하다. 과거 공화춘 건물을 활용하는 짜장면 박물관은 짜장면의 탄생과 변천사를 전시한다. 중국 황실 분위기를 재현한 황제의 계단은 포토 명소다. 붉은 기둥과 황금용을 장식한 페루가 전통 중국 거리 분위기를 연출한다. 설린문은 인천 차이나타운을 대표하는 페루 중 하나로 자유공원으로 오르는 길목에 위치한 제3페루다. 이름 그대로 착한 이웃, 사이좋은 이웃 의미를 담아 한국과 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잘 어울려 살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설린문을 지나면 좌우로 중국 이야기를 담은 벽화가 길게 이어진다. 오른쪽은 유비관우장비 등 삼국지 인물 벽화가 그려진 삼국지 벽화거리로 야간 인기 포토존이다. 왼쪽은 초안지 벽화거리다. 송월동 동화마을로 연결된다. 인천항과 월미도를 조망할 수 있는 자유공원으로 연결되는 계단에 서해안길 96코스 시작점을 알리는 팻말이 있다. 서해안길 95코스의 종점이자 서해안길 96코스의 시점이다.